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회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회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문항수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문제풀이 이어가도록 할게요. 직류기에서는 6문항, 동기기에서는 5문항, 그 다음에 유도기에서 무려 7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변화께서는 딸랑 1문항이 출제됐고, 정류기에서는 제로, 0문항, 그 다음에 교류 정류자기 파트에서 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41번 한번 가볼게요. 41번 문제는 단답형 문제인데, 가동복 건발전기에 내부 결선을 바꾸어 분건 발전기로 하자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네요. 자, 일단 제가 좀 포인트를 좀 적어보면, 복건 발전기를 갖다가요, 무슨 발전기로 바꾸고 싶다는 거지? 분권 발전기로 바꿔보고 싶다는 거예요. 분권 발전기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일단은 복권 발전기가 어떤 건지 좀 아셔야 되는데, 직권과 분권을 합친 놈입니다. 그럼 직권과 분권을 합치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계좌가 있고요. 여기 전기자가 있고, 이렇게 그리면 누구 그린 거냐면 직권을 그린 거예요.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 형태니까. 이 상태에서 분권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분권은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로 연결하면, 자, 제가 요거 가리면 누구야? 분권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가리면 직권. 그래서 요렇게 그리면 직권과 분권이 합성된 복권 발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분권 발전기로 쓰려고 그러면 요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로만 연결이 되면 되는 거죠. 요렇게. 얘가 없어지면 되는 거야. 얘를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방 아니면 단락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방은 뭐예요? 여기를 잘라버리는 거야. 벤치로 싹둑 하고 잘라버리면 개방 상태가 되는 거고요. 선과 선을 갖다가 이어버리면 단락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딱 봐도 여러분들이 개방이 되는 순간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회로가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과 선을 갖다가 단락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단락이 답인데 무슨 권선을 단락시켰다? 직권계좌 권선을 단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죠. 직권 계좌 권선을 뭐한다? 단락시키면 되더라.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있냐면 4번이 되겠네요. 4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아. 복권은 직권하고 분권을 합친 건데, 분권 발전기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누굴 없앤다? 반대되는 거 직권을 없앤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락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개방이 아니라 단락, 직권, 단락 이렇게 세트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2번 들어갈게요. 42번 문제는요, 유도전동기를 기동하기 위하여 델타를 Y로 전환했을 때 토크가 몇 배 됩니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델타 결선일 때 델아와 류에 의해서 여기에 성간전압, 여기에 상전압이 같죠? 그럼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1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성간전압, 상전압이 같으니까. 근데 Y로 결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를 갖다가 만약에 성간전압 1V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 루트 3분의 1배 볼트에 걸리가 됩니다. 루트 3분의 1배가 걸리는 거죠. 전압이, 상전압. 그러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전압이 몇 배 감소한 거야? 루트 3배로 감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유도전동기에서 우리는 토크는요, 전압하고 무슨 관계냐? 제곱의 비례입니다. 이 식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있고요. 유도기에서 토크와 전압 무슨 관계? 제곱의 비례다. 자, 그럼 전압이 지금 Y결선, 상전압 기준으로 봤을 때 Y결선이 델타에 비해서 루트 3배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루트 3분의 1의 제곱 하시면 됩니다. 그럼 토크는 몇 배? 3분의 1배가 되겠죠. 3분의 1. 이거 실기에도 나옵니다. 실기에도.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 되겠네요. 1번. 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43번 보도록 합시다. 43번.
이것도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저항과 2차 리액턴스가 0.04에 0.065을 주고 있고요.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을 4%, 즉 0.04 슬립의 크기를 주고 있습니다. 1차 부하 전류가 10A라고 했을 때 기계적 출력 물어봤네요. 기계적 출력이 약 몇 킬로와트입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건수비가 알파가 2 줬고 상수비 베타는 1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뭘 구해봐야 되냐면 일단 출력 공식을 알아야 돼. 기계적 출력. 그럼 우린 여기에서 어떤 식을 이용할 거냐면 1-S의 P2라는 식을 이용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한상당 출력 공식이기 때문에 삼상 전동기의 출력은 한상분의 몇 배? 3배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3배. 그래서 이 식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잘 나오는 문제도 아니었고. 근데 난이도는 좀 있습니다. 상당히 뭐 상중하로 표현하면 상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슬립을 줬으니까 1 마이너스 슬립이 얼마예요? 4%니까 0.04 하고 넣으시면 돼. 자, 문제는 뭐냐면 요 값이에요. 요걸 구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면 P2라는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슬립 공식을 보면 요런 식이 있죠. P2분의 P2C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리를 바꿔요. 그럼 P2는 S분의 자, P2C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2차 동선 대신에 누구로 바꿔줘야 되냐면 동선의 크기는요. I제곱의 R이라는 식이 있죠. I제곱의 R이 동선의 크기죠. 근데 얘가 2차니까 전류도 2차, 저항도 2차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슬립은 아까 4%를 줬기 때문에 0.04 넣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2차 전류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2차 전류를 구하셔야 돼. 그럼 2차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건데 우리가 아까요 1회 때인가? 1회 때 몇 번이었냐면요. 공식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몇 번이었냐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문제가 59번 문제였습니다. 59번 문제. 우리 그 답이 59번의 답이 1차 전류 I1은 해가지고요. 베타 알파분의 I2라는 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I가 배아파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I가 배아파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요 식을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해야 돼? 2차 전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전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지금 보면 문제 조건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건수비가 2고요. 건수비가 2고 그 다음에 베타가 1입니다. 얘는 1이고 얘가 2야. 그러면 I2라는 놈은 베타 알파의 I1이니까 다 싹을 곱하시면 돼. 베타가 얼마? 1. 건수비가 2. 그 다음에 1차 전류는 얼마 줬냐면 1차 부하 전류를 10A 줬어요. 그래서 10. 그래서 요거는 20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으시면 돼. 20의 제곱 곱하기 R2를 넣으시면 되는데 2차 저항을 얼마 줬냐면 첫 번째 줄에 0.04옴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넣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0.04와 0.04는 약분시켰을 때 20의 제곱이니까 400W가 나오죠. 400W.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400을 딱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단위를 잠깐 봐야 되는데 킬로와트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줘야 돼? 10의 마이너스 3승을 내준 다음에 3상에 대한 출력이니까 곱하기 3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는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1.15 킬로와트가 나오네요.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약 1.15 킬로와트. 정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예.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일단 요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슬립 공식 거기다가 건수비와 상수비를 이용한 1차 전류식 그걸 이용해서 또 2항까지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들어갈게요. T결선에 의하여 3300V의 삼상 로부터 200V 40kV의 전력을 얻는 경우에 T자 변압계 건수비가 얼마냐 물어봤네요. 우리 이제 삼상을 두상으로 바꾸는 이유는 기존에 삼상이 있는데 두상으로 굳이 왜 바꿉니까? 불평형을 감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상을 바꾸는 이유는요. 전기철도의
두 상이 깔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상행선, 하나는 하행선. 그래서 가운데는 뉴트럴 N상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하나는 전력선의 상행선 라인, 하나는 전력선의 하행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상을 또 깔려면, 별도로 깔려면 돈이 너무 많이 무지하게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던 3상을 갖다가 두 상으로만 바꿔서 써보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스쿼트 결선의 T 결선이 대표적인 3상을 두 상으로 바꾸는 결선인데, 그때 T자 변압기라는 게 있고요. 그때에 대한 이 T자 변압기에 권수비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면 주자 변압기의 권수비의 그 탭전압 2분의 루트3이 이제 나오는데, 그 전 권수비는 식이 V2분의 V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 잡아줘? 탭의 위치 2분의 루트3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탭의 위치를 2분의 루트3을 잡는 이유는 3상을 2상으로 바꾸다 보니까 불평형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불평형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탭의 위치가 2분의 루트3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수비 전압비식을 한번 잡아볼 건데, 얘가 낮은 전압, 높은 전압입니다. 1차가 높고 2차가 낮은 전압이니까 높은 전압이 얼마야? 3300. 2차가 낮은 전압 얼마? 200V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2분의 루트3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구하면 14.3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들어갈 건데, 터빈 발전기의 냉각을 수소 냉각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거 물어봤죠. 우리 실제로 이제 터빈 발전기는 우리가 이제 수소 냉각 방식을 이용하는데, 공기 냉각 방식도 있지만 공기 냉각 방식 가지고는 냉각을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왜? 터빈 발전기는 터 보니까 고속으로 회전하는 물건이란 말이야. 고속. 그래서 화력 발전에 쓰는, 원자력 발전에 쓰는 놈인데, 너무 속도가 고속이다 보니까 냉각, 열을 식히는 속도보다 열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공기 냉각 방식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냉각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수소 냉각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데,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요. 폭발의 우려가 있는 거야. 수소기 때문에. 그러면 장점은 뭐냐? 몇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 비열을 좀 알아두세요. 비열은 몇 배? 14배고요.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7배입니다. 열 전도율이 7배. 비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소 냉각 방식이 공기 냉각 방식에 비해서 열이 14배만큼 적게 발생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열 전도율도 7배. 자,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력이 누구에 비해서, 공기 냉각 방식에 비해서 몇 프로? 25% 증가가 된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풍손이 감소가 됩니다. 풍손이 얼마로? 10분의 1배로 감소가 된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장난을 많이 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야. 조인성이 출연한 비열한 거리가 있는데, 비열한 거리에서 조인성이 칼을 맞습니다. 칼을 맞는데 몇 방을 맞아? 14방. 그래서 열받아서 이제 조인성이 상대방 나쁜 놈들을 찌르기 시작하는데 몇 방을 찔러? 7방을 찌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숫자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요게 이제 숫자가 7배가 열로, 14배가 열로 이렇게 바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전혀 숫자가 앞뒤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전혀 다른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쉽게 맞췄을 수가 있겠네요. 비열은 공기의 약 10배이고 열전도율은 약 15배다. 예, 틀렸죠. 4번이 되겠습니다. 숫자를 그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비열한 거리 14방, 그 다음에 절반. 자, 46번 들어갑니다. 자, 칠판을 좀 정리하고. 자, 46번 문제도요. 보시게 되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 교류 정류장에서 갭에 자속 분포가 정연파로 최대 자속을 줬죠. 0.14 웨버, 극수가 2개, 병렬의 수가 하나, 그 다음에 총로체수 Z가 200, 회전수 N이 1200 RPM 경우에 브러쉬 축이 자극축과 30도래요. 그때 속도 기전력의 시료값하고 물어봤는데 이 시료값 기전력식은요, 우리 직류발전기 기전력 공식과 동일한데 시료값이니까 최대값을 얼마로 나누면 루트 2로 나누면 즉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시료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직류발전기 기본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A분의 P자 파이에 60분의 N에다가 뭐까지 적용을 해야 되냐면 각도가 나왔으니까 사인의 세타 값을 적용하면 되는데 거기에 지금 30도라고 했으니까 사인 30도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루트 2분의 1에다가 자, 병렬의 수가 1이고요. 극수가 2개. 그 다음에 총도체 수가 얼마냐면 200 줬고요. 네, 자속 파이가 0.14. 자, 60분의 회전수가 1200 줬죠. 예. 그 다음에 사인의 30도.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정답 얼마 나오냐면 얘가 대략 400V 정도 나옵니다. 400V.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47번 문제.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단락비 잘 나오죠. 단락비 항상 이 단락비 우리 KS라고 하는데 요거는요 항상 누가 따라다니면 뭐냐면 안정도가 따라다닌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가 올라간다, 단락비가 감소하면 안정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의 특징은 누구냐면 돌극기, 바로 돌극기 또는 얘를 우리는 철극기라고 부르죠. 철 성분이 많은 철극기라고 보시면 돼. 그럼 철 성분이 많아서 철극기라면 얘는 결론은 누가 적다는 거예요? 동성분이 적은 거죠. 동성분이 적다는 얘기는 뭐야? L 값이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쁜 놈의 L이 작아 버리니까 장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정도가 올라가죠. 안정도가 증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압 변동률이 작고 L값이 작으니까 손실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전력공학과 좀 맞물려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용량이 커지겠죠? 발전기 용량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리액턴스 값이 작아져 버리니까. 우리 P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동기발전기의 한상분에 대한 출력 공식인데 사인 델타죠. 또 리액턴스가 L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리액턴스가 작아지니까 P값이 커지죠. 그래서 용량이 이제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효율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다 좋은 얘기인데 왜 효율이 나쁩니까? 그러면 철선이 커서 철극기는 철선이 크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동기 임피던스가 작죠. L값이 작으니까. 임피던스 안에는 다 L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L이 작아지면 임피던스가 작아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러한 대부분의 장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빼고.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거 물어봤는데 효율이 나쁘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압 변동률이 크다고 했는데 작죠. 3번이 틀렸습니다. 충전 용량이 커지는 거고요. 안정도 올라가고. 다 맞는 얘기인데 3번에 보시면 틀린 얘기가 들어가 있죠. 전압 변동률이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48번을 한번 또 볼게요. 자, 우리 48번 문제는 지금 계산 문제인데 자, 무슨 발전기를 넣냐면 역시 또 분권 발전기를 줬습니다. 요번 그 2021년도에는 분권 발전기에 대한 그 계산 문제가 잘 많이 나왔네요. 전기자 저항이 0.3입니다. 자, RA 값을 줬죠? 0.35. 그 다음에 이제 분권 발전기라고 줬고요. 그리고 주어진 게 단자 전압을 줬어요. 550V. 자,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100A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유도기 전력 물어봤네요. 이 값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계좌 전류는 무시한다고 그랬으니까 0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0에 가까운 0으로 보겠다. 자, 그러면 분권 발전기 2는 V 플러스 IA의 RA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V가 550이니까 그대로 넣으시면 돼. 자, IA는, 자, 우리 식을 한번 써볼게요. IA는 우리 나눠진 전류를 합치면 전체 전류로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 계좌 전류를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0으로 보면 전기자 전류와 부하 전류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부하 전류가 100이니까 전기자 전류도 100A가 되는 거죠. 100A. 전기자 저항은 0.3. 그래서 요거 누르면 580V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볼게요. 유도전동기 보호 방식에 따른 종류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방진이 뭐예요? 진동이 견딘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 방수, 물의 그 수분 이거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방폭, 말 그대로 폭발의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전개용이라는 건 없죠.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50번 갈게요. 자, 우리 50번 문제는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 발전기 물어봤죠. 이쪽 가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고 그랬죠. 단랍비가 크면 안정도가 올라가는데 전압 변동률이 작은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압 변동률이 작으면 단랍비가 어떻게 돼? 크다라는 거죠. 단랍비가 크면 안정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작고, 그죠? 예. L값 때문에 그런 겁니다. L값이 작으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단랍비가 크다. 자, 51번. 51번 문제는 동기발전기에서 동기속도와 극수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자, 여기 축을 갖다 Y축이라고 하나요? 여기 Y축을 지금 동기속도라고 했고 X축을 극수 P라고 했어요. 그럼 동기속도 식이 어떻게 되냐면 P분의 120F거든. 근데 이 120은 상수고요. 이 주파수도 한번 정해지면 안 변해. 왜? 주파수가 변하면요, 그 동기 속도를 이탈해버리기 때문에 이 난조라고 하는데, 그 동기 속도로 회전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속도를 동기 속도에서 이탈이 돼버리는 걸 우리가 난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조에 의한 탈조, 뭐 탈조에 의한 난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파수가 일체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죠. 병렬음전 조건에서. 그럼 분자값은 안 변하기 때문에 동기 속도와 극수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해요. 극수가 커지면 동기 속도가 감소할 거고요. 극수가 작아지면 동기 속도는 커지니까 반비례의 곡선의 그림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그림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동기 속도가 크면 극수가 작고, 극수가 크면 동기 속도가 작고, 뭐 그런 얘기죠. 자, 52번 들어갑니다. 8극의 60Hz. 끝났어. 일단 동기 속도를 빨리 구해야죠. P분의 120F. 극수와 주파수가 나오면 무조건 동기 속도를 구하자고 했으니까요. 자, 극수가 8극이고요. 120의 주파수가 60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900 나오죠. 동기 속도는 900 RPM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유도기에서는 회전작의 속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도전동기 전부하 시의 2차 주파수가 3Hz. 자, 전부하 시의 2차 주파수를 우리는 F2S라고 쓰는 거예요. 회전 시의 2차 주파수입니다. 3Hz를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동선이 500. 2차 동선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500W를 주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동선이나 2차 구리선이나 2차 권선에 의한 손실이 나오면 그때 이제 토크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은데, 토크를 역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니까 공식이 요거 가지고 푸시면 돼요. 0.975 NS분의 P2 요 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0.975에다가 NS는 위에서 구한 900rpm을 넣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요 P2 값이거든요. 그러면 슬립 공식에 보시면은 요런 식이 있죠. P2분의 P2C가 있습니다. 요 식을 이용하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P2를 구해야 되니까 P2하고 슬립의 자리를 바꿔요. 그럼 S분의 P2C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P2C는 주어졌고요. 500. 슬립을 안 줬으니까 슬립을 구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서 한번 구해볼게요. 슬립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정지시의 주파수하고 회전시의 주파수를 줬으니까 이 주파수 두 개 가지고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F2분의 F2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정지시의 주파수가 60, 회전시의 주파수가 3이니까 20분의 1이죠? 20분의 1은 얼마야? 0.05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 0.05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P2 값이 나옵니다. 요게 얼마 나오냐면요. 10,000 나와요. 10,000 와트. 그럼 여기다 이제 10,000을 넣으시면 돼요. 요렇게.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이제 계산기를 한 번 더 두들기면 킬로그램 메타 하고 나오는데 요게 얼마 나오냐면 대략 해가지고 제가 눌러보니까요. 10.8 정도 나옵니다. 10.8. 그래서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의 메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에 있네요. 2번.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53번 문제는 직류발전기의 부하 포화곡선은 다음 어느 것이 관계인가 물어봤는데, 우리 이제 직류발전기의 특성 곡선은 4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누가 있냐면 무부하 특성 곡선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누가 있냐면 부하 특성 곡선이 있겠고, 세 번째는 누가 있냐면 내부 특성 곡선이 있겠고, 네 번째는 누가 있냐면 외부 특성 곡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무부하, 부하, 내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무부하는 계좌전류와 유기기전력의 관계, 부하 특성 곡선은 계좌전류와 부하를 걸었으니까 단자전압 V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하전류와 내부니까 발전기 내부는 누구야? 기전력이 되겠고, 부하전류와 외부니까 출력 측의 단자전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하 포화곡선은 두 번째 있는 거니까 계좌전류와 단자전압, 단자전압과 계좌전류 3번에 해당이 되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 들어갑니다. 54번 문제는 전격 출력이 6kW, 전압이 100V, 직류 분권 전동기를 전기 동력계로 시험을 했더니 전기 동력계의 저울이 10kg을 가리켰대요. 전기 동력계가 뭐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토크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대형 직류기에 토크를 측정하는 기계가 전기 동력기입니다. 그래서 10kg을 가리켰다는 얘기고요. 전동기의 출력과 토크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출력의 단위가 킬로와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킬로그램의 메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동력계의 암의 길이가 0.4m. 저 무슨 얘기냐면 토크를 측정하려고 이제 저울계 올린 거야. 그랬더니 쭉 늘어진 거죠. 길이가 0.4m로 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무게는 10kg을 가리켰고요. 자, 그럼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0.4m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 단위가 뭐야? 킬로그램 메타. 즉 토크의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힘에다가 거리 R메타를 곱해주시면 킬로그램 메타의 토크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은 이제 킬로그램을 나타낸 거고요. 거리는 이제 메타니까 두 개를 곱한 게 킬로그램 메타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에다가 0.4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4kg 메타 하고 나옵니다. 자, 따라서 토크는 4, 답이 되겠고요. 4자 들어간 걸 보면 2번, 4번에 있는데 P값을 마저 이제 구하셔야 돼. 그러면 또 다른 토크의 공식을 적어보면 킬로그램 메타니까 0.975 N분의 P 요 식을 써먹을 건데, 여기서 이제 P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항하면 0.975 분의 토크에다가 회전수 N을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럼 0.975에다가 토크가 얼마냐면 4고요. 회전수가 얼마? 1200 RPM을 주고 있죠. 예. 회전수는 1600 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160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누르시면 돼. 근데 이제 킬로와트니까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 10에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킬로와트가 나오겠죠. 지금까지는 와트니까. 그래서 요거 6.56 킬로와트 나오네요. 6.56.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2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보겠습니다. 55번. 자, 또 이제 2회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자, 우리 55번은요, 일정 전압으로 운전하는 직류전동계 손실을 이렇게 손실을 주고 있어. 손실을 어떻게 줬냐면,
x 플러스 y의 i의 제곱 이렇게 주고 있죠. 전체 손실을. 어떤 전류에서 효율이 최대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x, y는 정수라고 줬고요. 정수는 뭐 1, 2, 3 이런 값들이 이제 정수인데 우리 저항값을 한번 볼게요. 저항은 1옴, 2옴, 3옴 정수값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손실이라는 게 결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왼쪽에 있는 손실과 오른쪽에 있는 손실을 각각 하나씩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요거 y가 정수인데 1옴, 2옴, 3옴의 저항 r이라고 표현하면 i제곱이 r이니까 요게 뭐야? 동손이 되는 거예요. 전체 손실에는 철손과 동손이 있는 거죠. 그러면 y의 i제곱이 동손이라고 하면 요 x는 누구야? 바로 철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최대율 조건은 뭐였냐면 철손과 동손이 이꼬르 쌤쌤일 때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최대율 조건은 뭐냐면 x 이꼬르 y의 i의 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y를 이제 넘겨. 왜냐하면 우리는 i 값을 구해야 되니까 i 제곱은 y분의 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제곱을 넘기면 뭘 씌워? 루트를 씌운 다음에 y분의 x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풀이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사실은 중간 과정이 이제 필요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있는데 a 플러스 b의 i 제곱이다. 그럼 이때 i는 얼마야? 효율이 최대가 될 때 전류의 크기를 물어보면 루트에다가 뭐 b분의 a 바로 나오는 거죠. 바로. 예. 중간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6번 들어갑니다.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저항 제어의 특징으로 옳은 거. 우리 이제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을 보시게 되면 우리 앞에서는 이제 그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나왔는데 권선형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누구냐면 저항 제어법이 있죠. 저항 제어법. 그 2차의 저항을 이용해가지고요. 합성 저항을 이용해서 저항을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한다라는 겁니다. 슬립이 변화가 되죠. 저항이 변하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례추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지금 말씀드렸던 슬립과 2차 저항의 관계가 이제 비례추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저항 제어법은 이제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구조가 특징이죠. 구조가 자 간단하고요. 조작이 쉽죠. 용이하다. 이러한 특징들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누가 나오냐면 종속법. 두 대의 전동기를 이용해가지고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2차 여자법이 있죠.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항 제어법이니까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는 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어서 우리 57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7번. 자, 우리 57번은요, 전격 전압이 6000V, 그 다음에 용량을 5000kVA 삼상 동기발전기에 있어서 여자 전류 200A 상당하는 무부하 단자 전압을 6000V 줬어요. 우리 이제 전격 전압, 단자 전압 다 성간 전압을 의미합니다. 단락 전류는 600A. 자, 이 단락 전류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봤냐면, 단락비, KS라고 하죠. KS가 얼마입니까? 물어봤고, 그 다음에 동기 리액턴스를 물어봤네요. 동기 리액턴스는 이제 ZS 값입니다. 근데 PU 값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PU 값이나, 퍼 유니트라고 하는데, PU나 퍼센트 값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PU 값을 0.8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걸 퍼센트로 표현하면 곱하기 100을 했을 때 80%가 나오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야? 이 퍼센트를 100을 나누면 PU법이 되는 거고 PU법에다 100을 곱하면 퍼센트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100이냐 나누기 100이냐 그 차이입니다. 예. 자, 그럼 일단은 동기 임피던스를 공식을 좀 써봐야 되는데 2장 동기계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동기 임피던스 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KS분의 1, 두 번째가 이제 V제곱분의 PZS, 세 번째가 V분의 루트 3의 IN의 ZS, 네 번째가 이제 뭐 IS분의 IN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예. 자, 그러면 지금은 일단 단락비를 좀 물어봤는데 단락비하고 단락전류가 이제 나왔으니까
단락비하고 단락전류가 나왔으니까 요거를 물어봤네요. 예, 얘를 줬고. 그러면 자, 첫 번째로 KS는 요 분모분자가 바뀌면 위아래 우변값도 분모분자가 바뀌니까 IM분의 I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단락전류는 줬어요. 600A. 그럼 전격전류만 구하면 되는데 전격전류는 우리는 3상이니까 루트 3V분의 P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V는 아까 6,000 줬죠? 성간전압, 단자전압. 그 다음에 용량 P가 얼마 주냐면 5,000 줬어요. 기본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곱하기 10에 3승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요. 제가 눌러보니까 1.25 나오더라고요. 1.25. 요거는 정리를 한 번 더 해야죠. 번분수니까 여기에 1이 있죠. 그럼 요렇게 곱하면 5,000 곱하기 10의 3승분의 루트 3 곱하기 6,000에다가 600. 자, 요걸 계산하면 이제 1.25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예. 자, 요걸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걸 물어보잖아요. 요거 %ZS. 자, %ZS는 PU법이나 뭐 %나 똑같으니까. 자, KS분의 자 1이죠. 그래서 KS가 얼마야? 1.25 분의 1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100을 곱하면 %가 되는데 제가 100을 안 곱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 값이 아니라 PU 값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PU 값으로. 퍼 유니트로.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냐면 1.25분의 1 나누기 1.25 하면 0.8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답이죠. 네, 0.8 PU.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에 있어요. 1번. 1.25에 0.8.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우리 58번 보겠습니다. 58번 문제. 자, 소형 유도 전동기에 슬롯을 4구로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이제 그 유도기에 이상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현상. 정상 운전이 안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상현상이라고 하는데 유도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삼상 건선형 유도 전동기, 그 다음에 이제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상현상은 이제 첫 번째가 크롤링 현상이 있고요. 고저파로 인해서 이제 한 상이 고저파로 인해서 상이 끊어져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얘는 이제 슬로스가 또 부적당하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르게스 현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크롤리 현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우리 농형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게르게스 현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 권선형에서 발생이 됩니다. 권선형. 그래서 이것도 물어봐요. 크롤리 현상은 어느 전동입니까? 그러면 농형, 크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크롱, 뽀로로 친구죠. 이 새끼는 뭐가? 소음이 발생하죠. 소음이. 그래서 방지법 뭘 채용한다? 사고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요, 이렇게 해서 자, 회전자를 보시게 되면 그 안에가요, 그 실제로 농형은 권선이 안 감겨 있는 게 농형인데 그 안을 보시게 되면 실제 슬롯을 팔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파는 게 아니라 경사지게 팝니다. 이렇게 비스하게. 이거를 우리가 사고라고 하거든요. 사고. 네. 비스하게. 그때 이제 소음을 발생을 줄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게르게스 현상은 이제 한 상이 끊어졌을 때 발생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하는데, 얘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권선형의 기억, 게르게스의 기억, 이렇게 짜맞추기로 기억을 하시면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고로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크롤리 현상이 방지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격 전압이 220이고요. 전격 전류가 105A, 전기자 저항 및 계자 저항이 각각 0.1옴과 40옴을 주고 있어요.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150%로 할 때 기동 저항은 약 몇 옴입니까? 물어봤는데 이 분권 지금 전동기인데요. 분권 전동기를 제가 좀 그려볼게요. 계자와 전기자가 이렇게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이제 전동기가 우리 분권 전동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원래는 이제 그 가변 저항이 2개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속도를 제어하기도 하고 뭐 전류를 이제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압이 여기가 이제 얼마 걸려 있는 거냐면 220V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전류가 이제 흘러 들어올 거고요. 전동기니까. 여기에는 이제 전기자 전류가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이제 계자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전기자의 저항값이 계자 저항에 비해서 대단히 작다 보니까 기동 시의 기동 전류가 전압을 딱 걸면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데 이 계자 쪽으로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다 대부분 전기자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이 저항값이 대단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는요. 기동 전류를 스타팅 커런트 IS라고 할 때 요 놈이 거의 누구와 같냐면 IA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 요 놈이 기동 전류인데 얘가 거의 대부분 전기자 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IA 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요 IA 전체 전류 I에서 계자 전류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는 어떻게 구할 거야? 부하 전류는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정격 전류가 105A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가 처음에 105A가 흘러 들어가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상 운전이 됐을 때 105A가 흘러가는 거고요. 기동 전류는 멈춰 있다가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류가 1.5배만큼 흐른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정격 정상적 일대 전류에다 1.5배의 큰 전류가 기동 전류니까 1.5를 곱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IF를 빼주면 실제 전기자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기동 전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IF도 구해야 되는데 IF는 뭐야? ohm의 법칙에 의해서 아랫부분의 V라고 쓸 수가 있어요. 병렬이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하니까 220을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계자 저항은 얼마를 줬냐면 계자 저항을 각각 전기자 저항은 0.1, 계자 저항이 45oh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전기자 저항은 0.1ohm인데 반해서 계자 저항이 45ohm이죠. 저항값이 너무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전류가 다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기동 전류 때문에 이 권선이 타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동 전류를 줄여줘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다가 저항을 설치한다는 얘기야. 여기에 가변 저항. 그래서 이 기동 저항 RS가 얼마짜리를 설치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걸 구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이거를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5.5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5.5를 빼시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152.5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눌러봤는데, 152A 나오네요. 152A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우리 그러면 다 해봅시다. 기동전류 IS, IA라고 했을 때 요 놈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요 전류가 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저항 두 개가 뭐야? 직렬 연결이잖아. 얘가 누구냐면 RA거든요. 그럼 두 개의 합성저항 직렬이니까 RA 플러스 RS분의 V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기동 저항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전기자 저항은 얼마냐면 0.1ohm이고요. 자, 이거를 좀 이항을 해야 되겠네. 자, 그럼 여기 요 RS 값을 이항을 한번 해볼게요. RS는 자, 자리를 바꿔요. 그러면 IA분의 V가 되는데 요걸 자리 바꿨을 때 플러스 RA가 넘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RA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RS니까. 자, 우리가 기동 전류가 크기 때문에 기동 전류를 줄여야만 이 전기자의 코일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저항을 설치를 할 건데 몇 ohm짜리를 설치하면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IA는 아까 구한 152를 넣으시면 되고요. V는 220이었죠. 거기다가 전기자 저항 RA를 빼주시면 돼요. RA는 얼마냐면 0.1이죠. 그래서 요거 누르면 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요. 얘가 대략 1.35ohm 나옵니다. 1.35. 조금 쉽지는 않네요.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마지막 이제 60번 문제 갈게요. 자, 60번은 슬립이 5%, 유도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부하저항은 2차 저항의 몇 배입니까? 물어봤는데, 우리 이제 그 유도기에 보시면 2차 출력 정수. 또는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 등가 저항이라고 하죠. 뭐 2차 합성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이 R은 R2에다가
S분의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지금은 슬립을 줬어요. 5%. 자, 얘를 5% 줬거든요. 그러면 뭐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슬립을 여기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도 한번 써볼게요. 4% 주면 2차 저항은 등가 저항의 등가 저항은 2차 저항이 몇 배입니까? 그러면 24배고요. 자, 5%짜리를 또 주면 자, 등가 저항은 2차 저항이 몇 배입니까? 19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요? 5% 줬죠. 5% 줬으니까 몇 배? 19배. 요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회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3회 잠시 뒤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